현재 이스라엘군은 전쟁이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휴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미국 MBC 기자가 밝히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과 관련된 의회 승인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쟁 권한법에 따라 지난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제 5월 1일이 다 되어서 전쟁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연일 집중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에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의 핵심은 짧고 강력한 공습입니다. 인프라 시설을 포함한 주 목표물을 단기간에 정밀 타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고 핵 문제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입니다. 또 지상군을 동원하여 호르무즈협 일대를 일부 점령하는 방안과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탈취하는 작전도 검토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가 극초음속 미사일인 다크이글을 중동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재개를 결정할 때 대비해 미국이 준비에 착수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미국이 실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한 첫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내에서는 전쟁 권한법으로 인하여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여기지만 정작 미군의 움직임은 사뭇 다른 게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4월 30일 하루에만 1000발의 탄약과 경장갑 전술 차량을 포함한 6,500톤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화물선 2척과 다수의 항공기를 통해 보급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급받은 미국산 장비는 바로 이스라엘 전역의 군부대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아미르 바람 이스라엘 국방부 사무총장은 군수물자 확보는 앞으로 몇 주간 더 강화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국방부 발표만 봐도요.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총 403편의 항공기와 10척의 선박을 통해 11만 5,600톤 이상의 군사 장비를 보급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미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미국은 전쟁 권한법으로 인해 사실상 전쟁을 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대이란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타격할 대상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정부 주요 기반 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이란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사태가 격화할 경우 전례 없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타스임 통신은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걸프 왕정 궁궐 안까지 미군을 타격할 것이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인들의 둥지가 됐다.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은 모두 휴전 기간 동안 재정비와 재무장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양측이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랍에미리트의 대응입니다. UAE 외무부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란, 레바논, 이라크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는 즉시 귀국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철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현재 중동 상황을 단순 경고 수준이 아닌 실질적 위험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UAE는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아이언빔은 기존 아이언돔과는 다른 개념의 방어체계입니다. 아이언빔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접근하는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이며 요격 비용이 적고 연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UAE에 실전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군 인력까지 UAE에 파견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 운용 단계까지 협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UAE는 이번 충돌 과정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제로 경험한 국가입니다. 수백 발 규모의 공격이 집중되면서 방어체계의 한계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전력 보강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급격히 강화됐고 기존 방공망의 새로운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동 내 군사 블록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스라엘 및 걸프 국가들이 연계되는 구조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UAE의 대응은 현재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한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중동 전체 군사적 긴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쟁 권한법에는 분명 의회 승인 없이 60일간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이 60일이 되는 날인데요.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호르무즈의 봉쇄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고요. 전쟁 권한법 자체가 회색지대가 많아서요. 이번엔 대이란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새로운 군사작전을 하면 이게 다시 처음부터 60일로 세는지도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이전에 60일 넘게 군사작전을 수행한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클린턴 행정부입니다. 당시 미군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 시한을 넘겨 78일 동안 폭격을 지속했습니다. 행정부는 의회가 전쟁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군사작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법적 제약을 피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 지상군 투입이 없는 공습은 법상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으로 60일 시한을 무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파회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섞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 전쟁부 장관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의회에서 한 말이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휴전은 전쟁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 우리는 휴전 상태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는데, 즉 헤그세스 장관이 밝힌 것을 보면 휴전이 진행 중이어서 전쟁을 수행한 지 60일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 당장의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4월 7일 이후로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휴전이 전쟁 기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라 군사행동을 중단하거나 의회 승인을 기다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대를 동원할 때 60일 이내에 승인받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를 우회해온 선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내세우는 논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휴전 기간은 전쟁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통해 60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임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법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회색지대를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임기에서도 의회의 견제보다 대통령의 통수권을 우선시했기에 이번에도 국가 안보의 긴급성을 명분으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5월 1일이라는 법적 마감 시한이 지나더라도 미군은 작전 명칭을 바꾸거나 새로운 명령 체계를 적용해 군사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러한 미국의 법적 우회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저없이 군사 장비를 보급받으며 전면전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과 관계없이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행정부의 실리주의적 판단에 따라 장기화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현재 이 해협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고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에 가까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흔들리면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가는 크게 상승했고 시장은 추가 충격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막히는 순간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정유사들은 비축 물량으로 일정 기간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하면 도입 단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그 부담은 바로 국내 가격에 반영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식료품과 공산품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확산합니다. 전기요금 역시 영향받습니다. 발전용 연료 가격이 올라가면 한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요금 인상 압박이 발생합니다.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제조 단가가 올라가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합니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들은 타격이 큽니다.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 경상수지에 부담이 생기고 있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협 봉쇄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 전반이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입니다. 단기간 충격이 아니라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를 유지하고 있고 이라는 강경파가 장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떤 식으로 더 흘러가게 될까요?